안녕하세요. 이아이꾼 이씨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먼데이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학 시절 자취방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신입생 환영회가 끝난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만취 한 채 자취방으로 들어와 씻고 침대로 점프해 누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같이 자취를 하고 있던 창훈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가 늦게 와서 깨웠나 보다 하고 미안한 마음에 말했죠. 창훈아, 미안하다. 다시 자라. 그런데 창훈이는 저를 보지도 않고 화장실 앞 장롱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래? 뭔데? 창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 못 봤냐? 뭘? 하고 묻자 창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너 들어올 때 이상한 여자가 내 뒤를 기어서 따라 들어왔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장롱 앞에서 뭘 발견한 것처럼 바닥을 막 긁더라고. 저는 술에 취해 있어서 농담인가 보다 했는데 창훈이는 진지한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난 가위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올 때 그 귀신을 실수로 차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너를 엄청 노려보더니 갑자기 날 보면서 묻지마! 하고 소리 지르더라. 그러고 나한테 달려들던 순간 내가 침대에 점프해서 가위가 풀렸어. 솔직히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뭐? 여기 있다고? 하고 창훈이가 말한 장롱 앞을 향해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여기냐? 여기? 아니 여기? 그렇게 주먹질을 하다 창훈이에게 야, 웃기지 마라, 나 잔다 하고 말했죠. 창훈이는 제가 술에 취해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무섭지 않게 느껴졌는지 다시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저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지금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날은 12월 중순이었어요. 주말에 본가로 가기 위해 금요일 낮에 짧게 잠을 자고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밤을 새고 있었죠. 짐도 다 쌌고 씻고 나서 첫 번째 버스를 기다리며 코미디 빅리그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창훈이는 자고 있었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웃다가 문득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잘 들어보니 저희 집 위층, 그러니까 옥상 쪽에서 할머니랑 아이 목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겁니다. 뭐지? 처음엔 저희 자취방 주인집 할머니가 손자와 옥상에 올라온 건가 싶었어요. 저희 자취방은 주인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다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겨울 이 새벽에 옥상에서 할머니와 아기가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있나? 그 생각과 동시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는데 얼굴이 천장에 반쯤 튀어나와 있는 형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그런데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창훈이를 필사적으로 흔들었어요. 야, 창훈아, 일어나봐. 창훈아. 속삭이면서 계속 쳤지만 창훈이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신음만 내고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결국 창훈이 깨우는 걸 포기하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 얼굴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형체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 침착해져서 천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 코, 입이 뚜렷하게 보였고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조곤조곤 말하는 것처럼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이 또 스쳤죠. 아까 난 할머니랑 아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든 순간 그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그것은 저와 창훈이의 침대 사이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좁은 틈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침대 쪽으로 돌리니 그 틈에서 천장에 있는 그것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창훈이는 일어날 생각이 없고 난 첫 차를 타야 하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 천장의 그것은 아직까지 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옷은 이미 입고 있었고
가방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며 나가기 위해 중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누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체감상 3분은 그 자세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소리가 시작되었고 천장에 그것이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뒤 현관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기분 아시죠? 동네 개한테 쫓길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오싹한 기분이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아래층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잘만 작동하던 복도 센서 등도 꿈쩍을 하지 않더군요. 복도 불부터 시작해서 계단의 센서 등까지 평상시에 나방만 날아다녀도 작동이 잘 되던 것이 제가 뛰어가는 동안에도 켜지지도 않더라고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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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외치며 팔을 휘저으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구두 같은 소리가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몸무게도 꽤 나가는 편이라 쿵쿵쿵쿵 소리를 내는 반면 위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얇은 신발을 신은 구두와 비슷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더욱 패닉이 와서 제발 센서 등이 작동하기를 빌며 오른쪽 팔을 휘적거리며 내려갔습니다.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또각거리는 소리는 더욱 가까워져 오고 있고 여전히 센서 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채 1층으로 내달렸고 정문에 도착하자 문 손잡이를 돌릴 생각도 없이 몸통 박치기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렇게 언덕 아래 가로등까지 미친듯이 뛰어왔죠. 가로등에 도착해 숨을 고르며 자취방을 올려다봤는데 저희 자취방 건물은 4층짜리 건물에 옥상이 있고 계단 방향에 있는 작은 창이 1층부터 옥상까지 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려다봤을 때는 갑자기 2층 불이 켜지더니 복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나와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니 긴장이 풀어지며 아, 내가 그냥 헛것을 본 건가 싶었죠. 그런데 3층 그리고 4층 아무도 없는 층에 불이 순서대로 켜지는 걸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문 옆 편의점으로 뛰어가 콜택시를 부르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그대로 첫 차를 타고 본가로 도망치듯 내려갔죠. 그리고 본가에서 일정을 마친 뒤 자취방에 오니 창원이는 본가 일정이 더 있어서 자취방에는 안 왔고 저 혼자 버텨야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치킨으로 꼬셔 늦게까지 술을 먹고 자취방에서 자라고 한 뒤 술에 취해 하루를 보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해가 된다면 건설 현장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야간에 곤충 채집을 했던 이야기 등 다른 이야기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알 수 없는 현상이 다양하게 한꺼번에 나타난 것 같아서 신기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자취방에 홀로 남겨진 창훈 씨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는지가 궁금하네요.